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던 어느 여름날 오후, 교복 차림의 여고생 김민지가 정의를 찾아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용기 있는 발걸음은 도리어 칠흑 같은 비밀의 문을 열어젖히고 말았다. 그녀의 절규는 거대한 조직을 뒤흔들었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비밀 프로젝트 시그마 이 실체를 드러냈다.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날의 하늘은 마치 이글거리는 숯덩이 같았다. 건조한 공기는 자결하는 태양 아래를 걷는 모든 이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자동차 매연과 길거리 먼지가 뒤섞여 만들어낸 옅은 안개는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 숨막히는 열기 한가운데 짙은 갈색의 거대한 경찰서 건물이 져 있었다. 웅장했지만 마치 권력의 요새처럼 차갑고 위협적인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정문 앞에 멈춰 선민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가쁜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작고 하얀 손가락은 낡아 보이는 하늘색 작은 가방끈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경찰청이라는 거대한 글씨를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떨리는 가슴으로 올려다보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치 땅이 그녀의 발걸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직 하얀색과 회색이 섞인 교복을 입고 있었고 등 부분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여 있었고 몇 가닥은 땀 때문에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지친 모습 뒤에 숨겨진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용감했다. 그녀는 이 문턱을 넘어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었다. 어쩌면 모욕을 당할 수도, 협박을 받을 수도, 심지어 폭력을 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도 단 한 가지, 빼앗겨버린 자신의 삶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다는 갈망 앞에서는 무력했다. 뜨겁게 달궈진 경찰서 마당의 타일 위로 그녀의 발소리가 스며들었다. 발바닥이 타들어가는 듯한 열기가 느껴졌다. 정문 초소에서 경비를 서던 몇몇 경찰관이 그녀를 흘긋 쳐다보더니 이내 무관심하게 자기들끼리의 잡담을 이어갔다. 그들에게 교복 입은 소녀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작은 그림자에 불과했다. 민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손끝에 떨림을 애써 억눌렀다. 그녀는 교복 옷깃을 여미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정면에 있는 거대한 유리문을 똑바로 응시했다. 말해야 해. 그녀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듯 나직이 중얼거렸다.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마치 전쟁의 북소리처럼 미친 듯이 울려댔다. 그녀는 저 문을 통과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묻어두었던 모든 비밀이 드러나고 굳게 닫아두었던 모든 거짓이 산산조각 날 터였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민지의 용기는 태어났다.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무거운 유리문을 밀었을 때 한낮의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몸을 삼켰고 그것은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가 민지의 피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바깥의 열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실내는 지나치게 조용하고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그 안의 세상은 어떤 고난도 모른다는 듯이. 가지런히 정렬된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와 라벨이 붙은 파일들이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진한 믹스커피 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타닥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고 간간히 사무실 구석에서 농담을 주고받는 경찰들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다. 그들 중 누구도 교복 차림의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민지의 등장은 아무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작은 그림자에 불과했다. 민지는 로비 중앙에 잠시 멈춰 서서 망설이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접수 데스크 뒤편 벽에 걸린 거대한 무궁화 문양의 경찰 상징을 바라보았다. 그 금속의 광택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왼쪽에는 몇몇 경찰들이 서류를 쌓아 올리고 있었고 오른쪽에서는 누군가 스마트폰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 이 사무실 안의 세상은 바깥의 고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들만의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민지가 서 있는 동안 그녀의 두 손은 거의 다 소진되어 가는 용기를 끌어모으려는 듯 가방끈을 세게 움켜쥐고 떨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시선은 굳게 닫힌 목재 문이 달린 한 방에 꽂혔다. 문 위에는 박철민 경감이라는 명패가 금색 금속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민지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 문 뒤에
그녀의 모든 악몽이 시작된 근원이 있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포기를 거부했다. 이제 와서 물러설 길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숨막히게 느껴졌다. 마치 이 공간 자체가 그녀의 존재를 밀어내려는 듯했다. 작지만 단호한 민지의 발걸음 소리가 분주한 사무실의 소음들 사이로 점차 선명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몇몇 경찰들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한 여고생이 혼자 이런 곳에 온 것에 대한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그 시선들은 날카롭고 의심스러웠지만 민지는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이름이 새겨진 문을 향해 계속 걸어갔다. 숨은 가빴지만 규칙적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와 새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그녀를 이 공간 전체를 뒤흔들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끄는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민지의 목소리가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를 꿰뚫고 퍼져나왔다. 박철민 경감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너무나도 우렁차서 평온했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경찰들의 웃음소리와 잡담이 칼로 자른 듯 멎었다. 규칙적으로 울리던 키보드 소리도 사라지고 오직 갈색 벽 사이를 맴도는 그녀의 외침만이 메아리 쳤다. 모든 고개가 일제히 돌아가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는 교복 차림의 소녀를 향했다. 몸은 작았지만 그녀의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검처럼 정적을 갈랐다. 민지는 똑바로 앞을 응시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동자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몇몇 경찰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를 살폈다. 한 젊은 경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진정시키려는 듯한 몸짓으로 다가왔다. 학생, 일단 진정하고. 무슨 일이야?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민지는 단호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그 선의를 밀어냈다. 그녀는 자신이 침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굳게 닫힐 것임을 알고 있었다. 숨이 가빴지만 그녀의 입에서 다시 한번 말이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더욱 크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지금 당장 박 경감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 전체에 울려 퍼지며 모든 구석으로 긴장감을 퍼뜨렸다. 이전까지 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법정처럼 적막하게 변했다. 앉아있던 경찰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다. 일부는 바쁜 척했고 일부는 민지를 위협적인 존재인 양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오른쪽 구석에서는 두 명의 고참 간부가 굳게 닫힌 목재문 위에 걸린 박철민 경감이라는 명패를 바라보며 무언가 속삭였다. 몇 초 후 그분의 달린 작은 블라인드가 살짝 움직였다. 안에 누군가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신호였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 문에 고정된 채 자신을 막으려는 그 누구에게라도 맞설 기세였다.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목소리들이 맴돌았다. 협박, 조롱, 그리고 예전에 그녀를 침묵하게 했던 두려움. 하지만 그날 그 모든 것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더 이상 평판도 누가 자신을 보는지도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상관하지 않았다. 침묵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린 가운데 민지는 꼿꼿이 서 있었다. 숨은 가빴지만 눈은 불타고 있었다. 나는 침묵하지 않아. 그녀의 마음이 속삭였다. 그 문 뒤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다음 순간 민지의 인생 역사는 영원히 바뀔 운명이었다. 쇠로 된 문손잡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깼다. 모든 시선이 이제 서서히 열리는 짙은 갈색 목재 문으로 향했다. 문 뒤에서 다부진 체격의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단정하게 다려진 갈색 경찰 제복, 광택이 나는 검은 구두, 그리고 위험과 긴장감이 동시에 서린 얼굴. 머리카락은 포마드를 발라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가슴에는 박철민 경감이라고 쓰인 명찰이 달려 있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그의 빛나는 계급장에 반사되었다. 그가 바로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존경받아 온 인물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시끄럽던 사무실은 이제 정말로 고요해졌다. 마치 공기마저 숨을 찾는 듯했다. 박철민은 단호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두 손은 등 뒤에서 깍지를 끼고 있었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명령에 익숙한 지휘관의 음색처럼 위험이 가득했다. 몇몇 경찰들이 서둘러 똑바로 서서 긴장한 기색으로 가볍게 경례했다. 박철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마침내 그의 시선이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는 작은 인형에 닿았다.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눈을 하고 있었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은 교복 차림의 소녀. 바로 그 순간 박철민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그의 입가에 잠시 떠올랐던 옅은 미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들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마치 굳어버린 듯했다. 박철민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마를 찌푸렸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대를 가늠하듯 눈앞의 소녀가 자신을 다시 찾아온 악몽이 아님을 확인하려는 듯했다. 너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민지는 손가락이 몸 옆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다.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단순한 민원인과 경찰의 만남이 아님을 깨달았다. 두 사람의 시선 뒤에는 훨씬 더 무거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말없이 흘렀다. 긴장감은 너무나 짙어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에어컨의 웅웅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박철민은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고는 갑자기 자신을 덮친 불안감을 감추려는 듯 차갑고 전문적인 표정으로 바꾸었다. 내 방으로 들어와. 그가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절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민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상처에서 태어난 용기가 담긴 눈으로 박철민을 똑바로 응시했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이 만남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시작임을 알았다. 박철민의 발소리는 빠르고 무겁게 들렸다. 그의 구두가 바닥을 내리찍는 소리에 민지 근처에 서 있던 몇몇 경찰들이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나 길을 터주었다. 순식간에 둘 사이의 거리는 사라졌다. 박철민은 민지의 바로 앞에 서서 분노로 가득 찬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민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고 소녀는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민지의 귓가에 날카롭게 속삭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현실적인 위협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이제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한 민지의 귓가를 스쳤다. 내 몸이 망가지기 전에 당장 꺼져. 이번에는 더 조용했지만 민지를 울고 싶게 만드는 압박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은 몸 옆에서 떨렸지만 눈은 바닥을 향한 채 뜨고 있었다.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주위의 경찰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딴청을 피웠지만 그들의 귀는 그 속삭임 속에 담긴 거친 어조를 분명히 듣고 있었다. 프린터 소리가 멈췄다. 남은 것은 에어컨의 웅웅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민지는 가슴이 세차게 흔들렸지만 자신을 진정시키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눈물이 터져나오기 직전이었지만 꾹 참았다. 그녀는 자신이 침묵하면 박철민이 다시 계급과 권력 뒤에 숨어버릴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파괴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해야만 했다.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민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임신 4개월이에요. 경감님. 그 문장은 조용한 폭발처럼 정적을 꿰뚫었다. 순식간에 사무실은 경직되었다. 박철민은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가 이내 반응을 억누르려는 듯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접수 데스크 근처의 경찰은 하던 일을 멈추고 경악한 얼굴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한 젊은 경찰은 심지어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펜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그 말이 사무실 전체를 뒤흔들었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울렸다. 민지는 바닥을 보며 마침내 눈물을 떨궜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용기의 목소리였다. 박철민은 자신의 불안을 굳은 표정 뒤로 감추려 했으며 천천히 손을 놓았다. 그의 시선은 주위를 훑으며 누가 들었는지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모든 사람이 이미 알아버렸고 그 작은 속삭임은 이제 그의 이름과 계급을 태워버릴 준비가 된 불씨가 되어버렸다. 박철민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기어오르기 시작했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거대한 폭풍이 막 시작되었으며 눈앞의 작은 소녀가 방금 그 불을 지폈다는 것을 알았다. 박철민은 몇 초간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불씨처럼 타올랐다. 미쳤어. 그가 낮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바로 앞에 서 있는 민지를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섰고 양손은 몸 옆에서 단단히 주먹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두려움의 벽을 꿰뚫 듯 똑바로 향해 있었다. 가슴속에서는 수치심과 용기, 파멸과 정직함 사이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얼굴들을 마주한 뒤 긴 숨을 한 번 내쉬고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이분 박철민 경감님의 아이를 임신한 지 3개월 됐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청천벽력 같았다.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멈춘 듯 침묵에 잠겼다. 펜들은 쓰기를 멈췄고 손들은 타이핑을 멈췄다. 몇몇 경찰은 뻣뻣하게 서 있었고 다른 이들은 현실을 외면하려는 듯 바닥을 쳐다보았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두려움이 역력했다. 사무실의 공기는 마치 서로 충돌하는 죄책감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무겁게 내려앉았다. 박철민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은 휘둥그레졌다. 그는 어색한 헛웃음으로 부인하려 했지만 목에 핏줄이 세차게 곤두섰다. 함부로 말하지 마, 이두야.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더 이상 위험이 느껴지지 않았다. 몇몇 경찰들은 떨어진 종이를 줍는 척하며 바쁜 척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스캔들이 바로 눈앞에서 터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철민이 앞으로 다가서자 민지는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으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모든 사람 앞에서 터져나왔음을 알았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평소 행정 업무 소리로 가득했던 경찰서는 이제 한마디 말이 한 경찰 간부의 명예를 파괴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재판정으로 변해 있었다. 박철민은 더 이상 규율을 생각하지 않았다. 분노가 이성을 덮었고 수치심이 그의 자존심을 불태웠다. 턱을 굳게 다물고 광기 어린 눈으로 그는 민지를 향해 빠르게 다가갔다. 그의 손이 높이 치켜 올라갔고 목소리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감히 내 구역에서 나를 망신시켜. 그가 복수심에 가득 차 중얼거렸다. 그 순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진짜 폭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 순간 모든 것을 바꿔버릴 그 폭발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작 하는 소리가 실내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너무나도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벽과 천장 사이를 튕기며 모든 사람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민지의 고개가 옆으로 세차게 돌아갔다. 몸이 휘청거리더니 이내 쿵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다. 입술이 터져 육가에서 천천히 피가 흘러내렸다. 눈앞이 핑 돌았다. 주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박철민의 구둣발이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만큼은 의식이 있었다. 네가 감히 모두 앞에서 나를 망신시켜. 그가 소리쳤다. 목소리는 타오르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목에 핏줄이 섰고 얼굴은 증오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박철민은 민지의 교복 옷깃을 잡아채 거칠게 끌어당겼고 소녀의 몸은 바닥에서 반쯤 들려 올라갔다. 민지는 숨을 헐떡였다. 손으로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박철민의 손가락이 그녀의 목을 강하게 눌러 숨통을 조여왔다. 네가 뭔데? 그가 분노에 찬 숨소리 사이로 씩씩거렸다. 몇 초 후 박철민은 민지의 머리를 뒤에 있는 벽에 세게 부딪히게 했다. 쿵하는 충격음에 몇몇 경찰들이 움찔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민지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날카로운 소리는 이내 팽팽한 정적 속에 빠르게 묻혔다. 몇몇 경찰들은 감히 움직이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책상 위 서류에 집중하는 척했다. 또 다른 이들은 공포에 질린 채 바라보았지만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들은 그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지만 박철민의 계급이 주는 위압감이 그들의 용기를 억눌렀다. 평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사무실은 이제 권력의 무대로 변해 있었다. 한 젊은이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희생양이 되는 곳이었다. 방구석에서는 여전히 작동 중인 프린터가 계속해서 윙윙거렸다. 마치 대낮에 벌어진 폭력의 말없는 증인이 되려는 듯이 민지의 세상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야가 뿌옇게 변했다. 혀끝에서 피의 짠맛이 느껴졌고 숨이 가빠졌다. 그 혼란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진실은 때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그녀는 눈을 뜨려 애쓰며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고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세상은 서서히 하얀 안개 속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어둠이 그녀의 의식을 삼키기 전 민지는
어쩌면 이 나라의 정의는 모든 것을 잃을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혼란과 숨막히는 공포가 공기를 짓누르는 가운데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바닥을 쓰는 빗자루의 느릿한 마찰음뿐이었다. 방구석에서 머리카락이 듬성하고 검게 글린 피부의 한 노인이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다. 마치 눈앞에서 벌어진 폭력에는 전혀 관심 없다는 듯이. 그는 바로 이강현, 그동안 그림자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졌던 사무실의 청소부였다. 그의 옷은 낡았고 손은 나이 탓에 거칠었으며 눈은 항상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 그저 말이 없고 항상 가장 일찍 출근한다는 것뿐. 하지만 그날 민지가 다시 주먹에 맞고 바닥에 쓰러졌을 때 그 빗자루의 움직임이 멈췄다. 세상이 그와 함께 숨을 멈춘 듯했다. 이강현은 천천히 빗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나무 자루가 타일에 닿는 소리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화를 알리듯 선명하게 울렸다. 그의 몸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꼿꼿했다. 그리고 그가 얼굴을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완벽한 통제력이 깃들어 있었다. 여전히 민지의 옷깃을 잡고 있던 박철민은 다가오는 위험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분노와 수치심을 쏟아내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러나 이강현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속에는 방 전체를 뒤흔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긴 위장에서 막 깨어난 늙은 전사와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위험의 아우라였다. 단 2걸음 만에 이강현은 박철민의 등 뒤에 섰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힘이 넘쳤다. 그의 다리가 세차게 휘둘러지며 노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힘으로 박철민의 가슴을 걷어찼다. 박철민의 몸은 세게 튕겨나가 책상에 부딪혔고 서류 더미를 바닥으로 쏟아냈다. 충돌음이 크게 울렸고 경찰들 사이에서 갑작스러운 공황이 퍼졌다. 몇몇은 달려갔지만 대부분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이 그동안 무시했던 청소부가 바로 눈앞에서 고위 간부를 쓰러뜨린 것이다. 고요했던 사무실은 이제 폭풍의 눈으로 변했다. 민지는 멍든 목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반면 이강현은 그 혼란의 한가운데 꼿꼿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박철민을 응시했다. 그만 그가 나지막이 말했지만 목소리는 깊고 명령조였다.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두려움에서 존경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으로 변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그저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조용한 노인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긴장이 감도는 정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 가지 결론이 서서히 떠올랐다. 오늘 진실은 마침내 그 얼굴을 드러냈고 그 얼굴은 이강현이라는 이름에 먼지 묻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사무실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돌변했다.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으며 그곳에서 숨쉬는 모든 이의 가슴을 짓눌렀다. 박철민은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채 창백한 얼굴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나려 애썼다. 그의 앞에는 이강현이 더 이상 청소부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꼿꼿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날카로웠고 몸은 굳건했으며 태도는 위험으로 가득했다. 그는 천천히 옷주머니를 뒤져 차분하지만 의미심장한 동작으로 짙은 색의 신분증 하나를 꺼냈다. 이강현은 그것을 박철민의 바로 앞 바닥으로 던졌다. 카드는 작게 회전하다 멈추었고 경찰서 조명 아래 반짝이는 금색의 무공화 색의 문양이 드러났다. 사무실은 얼어붙은 듯했다. 모든 경찰들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그 작은 물건을 쳐다보았다. 누군가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직이 속삭였다. 치안감, 그 한마디만으로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경찰관들은 몸을 고추세웠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누군가는 마른 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이강현은 턱을 살짝 치켜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경찰청 감사관실, 이강현 치안감이다. 문장은 느리게 흘러나왔지만 각 단어는 오만의 벽을 부수는 망치처럼 느껴졌다. 그 방에 있던 모든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방금 위장 근무 중인 장성급 간부를 목격했음을 깨달았다. 박철민은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신분증을 응시하다가 이강현의 얼굴로 옮겨갔다. 숨이 멎고 입술이 떨렸다. 당신 언제부터 여기에 그가 더듬거리며 물었지만 이강현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꿰뚫어 볼 듯이 쳐다보기만 했다. 내가 그동안 네가 한 짓을 모를 줄 알았나?
그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유리에 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박철민의 얼굴은 마치 피가 땅으로 모두 빠져나가는 것처럼 더욱 창백해졌다. 뒤에 서 있던 몇몇 경찰들은 다가올 폭풍에 휩쓸릴까 두려워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무거워지는 정적 속에서 이강현은 방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동안 너희들은 침묵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모두에게 들릴 만큼 분명하게 말했다. 권력 남용을 목격하고도 너희 중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않았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현실적인 두려움 속에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강현의 시선은 여전히 비틀거리는 박철민에게로 돌아갔다. 오늘로 내 놈의 놀이는 끝이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러나 그 차가운 어조 뒤에는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할 오래된 비밀, 단지 경찰서 하나를 넘어서는 충격을 줄 찐실이었다. 이강현은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민지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구둣발 소리는 무겁지만 규칙적으로 들리며 다시 고요해진 분위기를 이끌었다. 그는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창백한 얼굴을 차분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괜찮다. 그가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을 주는 확신을 담고 있었다. 민지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려 멍든 뺨을 적셨다. 처음으로 그녀는 상처를 주지 않는 누군가의 성기를 느꼈다. 이강현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방금 그녀의 용기를 파괴했던 혼돈 속에서 안정감을 주었다. 그들 주위의 사무실 분위기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변했다. 아까까지 소란스럽던 경찰들은 이제 한마디도 내뱉지 못할까 두려운 듯 침묵했다. 몇몇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일부는 이 사건이 경찰 조직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임을 직감하며 조용히 기록했다. 박철민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려 애썼다. 모든 시선은 이제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방금 발톱을 드러낸 장성급 간부 이강현에게 쏠려 있었다. 아무도 왜 치안감 같은 고위 간부가 이 작은 경찰서에서 몇 달 동안 청소부로 위장 근무를 했는지 감히 묻지 못했다. 그 질문은 대답 없이 공기 중에 떠 있었다. 민지는 멀어져 가는 이강현의 등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안도감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녀는 가슴 속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안전함과 불길한 예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떠나기 전 이강현의 눈빛은 온정으로 가득 찬 시선이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는 사람의 눈빛 같았다. 그녀를 보호하는 태도 뒤에 민지는 무언가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연민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 모든 사람이 그날이 그녀의 고통의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민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은 바로 그녀를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일 거대한 게임의 시작이었음을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음모의 시작이었다. 밤이 억압적인 정적과 함께 내려앉았다. 이미 어두워진 경찰서 2층. 단 하나의 방만이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불빛은 희미했고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안에서는 3명의 남자가 오래된 목재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다. 담배 연기가 공기 중에 짙게 피어올라 노란 불빛 아래서 소용돌이 치는 옅은 안개를 만들었다. 테이블 끝에는 이강현 치안감이 무표정한 차가운 얼굴로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2 남자가 극도로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선풍기가 나지막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밖에서는 어두운 경찰서 정원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들렸다. 그날 밤 논의된 것은 정의가 아니었다. 진실을 묻는 방법이었다. 이 사건이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됩니다. 사복 차림의 한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리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를 강조했다. 만약 대중이 알게 되면 프로젝트 시그마가 드러나게 됩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다른 남자가 조용히 덧붙였다. 언론이 벌써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저 아이를 조용히 시켜야 합니다. 이강현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거의 식어버린 커피 잔을 향해 멍하니 고정되어 있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의 얼굴 그림자가 테이블 표면에 비쳤다. 그것은 구원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망설임 없이 타인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익숙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김민지는 이미 그 계획의 일부가 됐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언가 무서운 기운을 담고 있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확실히 하기만 하면 돼. 그는 두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동정심 따윈 버려. 만약 그 애가 또 입을 열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어. 오른쪽에 앉아있던 남자 중 한 명이 마른 침을 삼키고는 감히 이강연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정적이 흘렀다. 방구석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마치 그들이 방금 합의한 도덕적 파멸을 향해 시간을 재는 듯이. 이강연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늙어 보였지만 그것은 진실의 무게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짊어진 거짓의 무게 때문이었다. 방 밖에서 불빛이 그의 얼굴 절반을 비췄다. 그의 두 얼굴을 드러내면서 어떤 이에게는 영웅, 다른 이에게는 배신자. 정의란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때로는 조작될 필요가 있지. 그 문장은 보이지 않는 독처럼 공기 중에 떠 있었다. 그의 앞에 있던 두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강연은 담배를 힘껏 눌러갔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날 밤의 결정은 전환점이 되었다. 단지 민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그 책상 뒤에서 통제하고 있는 시스템 전체를 위한 것이었다. 민지는 무거운 머리와 흐릿한 시야로 천천히 잠에서 깨어났다. 형광등의 하얀 불빛이 눈을 찔러 눈을 가늘게 떠야만 했다. 약품과 소독액 냄새가 방을 가득 채워 코끝에 낯선 감각을 일으켰다. 움직이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피부를 뚫고 들어온 수액관이 보였다. 방의 벽은 온통 하얗고 고요했다. 침대 옆에서 조용히 울리는 모니터 기계 소리만이 들렸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아직 싱싱한 분홍색 장미 한 송이와 단정한 손글씨로 쓰인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손은 그것을 집어들 때 떨렸다. 종이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넌 안전하다. 나를 믿어라. 그 아래 서명은 분명했다. 이강연 치안감 민지는 그 편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 말들은 안심시켜야 했지만 오히려 소름이 돋게 만들었다. 그녀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병원 직원처럼 하얀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가슴에는 명찰이 없었고 오직 무표정한 얼굴만이 있었다. 민지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려 했으며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엄마는요? 제가 여기 있는 거 아세요? 두 남자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대답 없이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그들의 태도는 차가웠다. 마치 민지가 설명을 해줘야 할 인간이 아니라 그저 지켜야 할 환자에 불과하다는 듯이.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압박적으로 변했다. 민지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너무 약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편지를 쥐고 이강연의 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모든 글자가 보호와 위협 사이의 이중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보았던 이강연의 눈빛을 떠올렸다. 날카롭고 단호했지만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넌 안전하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하지만 오히려 갇힌 기분이 들게 했다. 그녀는 이곳이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곳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통제되는 격리시설 같았다. 민지는 침대 오른쪽에 있는 작은 창문을 바라보았다. 커튼이 반쯤 열려 있었고 검은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지키고 있는 병원 정원의 풍경이 보였다. 지나가는 다른 환자는 없었다. 간호사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만이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이강연의 편지를 움켜쥐고 나직이 속삭였다. 내가 정말 안전하다면 왜 갇혀있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 방 밖에서 경비원 중 한 명이 주머니에 있는 작은 무전기를 통해 짧게 말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려온 한마디. 대상자, 의식 회복, 상부 지시 대기 중. 바로 그 순간 민지는 자신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지하 취조실은 차갑고 답답했다. 천장에 형광등이 깜박이며 습기 얼룩으로 가득한 회색 벽에 창백한 빛을 반사했다. 제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관이 수갑을 찬 박철민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땀과 이전의 충격으로 인한 멍으로 가득했다. 그는 새 의자에 거칠게 앉혀졌다. 수갑의 쇠사슬이 조용한 방 안에서 금속성 소리를 내며 울렸다. 방구석에 감시 카메라가 켜졌다. 빨간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마땅히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법적 절차에 말없는 증인이 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규정은 단지 가면일 뿐이었다. 통제실의 유리 너머에서 이광현은 팔짱을 낀 채 여러 각도에서 박철민의 얼굴을 보여주는 모니터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심지어 지나치게 평온해 보였다. 그는 옆에 있는 경비원에게 미묘한 신호를 보냈다. 손을 아래로 내리는 작은 움직임. 그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카메라를 꺼라. 경비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버튼을 눌렀다. 방구석에 빨간 불빛이 꺼지고 녹화 화면은 검게 변했다. 희생양이 필요해. 이강연이 낮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대중이 그가 단독 범인이라고 믿게 만들어. 아무도 더 깊이 의심하지 않도록.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각 단어는 마치 판결처럼 느껴졌다. 박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자신이 아는 이강연이 숨어있는 단방향 거울을 향했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떨렸다. 이 모든 걸 누가 지시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그가 나중에 속삭였지만 통제실에 아직 켜져 있는 마이크를 통해 충분히 들렸다. 그 말에 경비 경찰관 중 한 명이 불안하게 돌아보았다. 하지만 유리 반대편에서 이강연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마치 박철민의 증오가 귓가에 맴도는 벌레 소리에 불과하다는 듯이. 입 닥쳐. 박철민. 그가 거의 감정 없이 나지막이 말했다. 내 가족까지 사라지기 전에. 그 말은 주먹보다 더 날카롭게 찔렀다. 박철민은 침묵했다. 몸이 얼어붙었다. 통제실에서 이강연은 내부 사건 70일 시그마 파일이라고 쓰인 얇은 서류철을 들고 빠르게 서명했다. 내일부터 모든 문서는 본청으로 이관한다. 그가 옆에 있는 직원에게 말했다. 아무도 감히 그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하룻밤 사이에 역사는 깔끔하게 위조되었다. 카메라는 꺼졌고 진실은 지워졌으며 한 장성급 간부는 취조실 바닥에 아직 따뜻한 핏자국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눈에 시스템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조치했다. 경찰서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고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조용하고 먼지 쌓인 지하 기록 보관실에서 최우진 경이라는 이름의 젊은 경찰관이 오래된 서류 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머리 위에 펜던트 조명이 천천히 흔들리며 좁은 방벽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는 감사보고서에 필요한 문서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라벨이 없는 갈색 서류철 하나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가장자리는 달아 있었고 위쪽에는 국가기밀이라고 쓰인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최우진은 잠시 망설이며 주위를 둘러보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천천히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서 그는 프로젝트 시그마, 대상자 애정이라는 굵은 글씨가 쓰인 페이지들을 발견했다. 그 아래에는 여러 이름과 식별 코드가 나열되어 있었다. 최우진은 이마를 찌푸리며 목록을 훑어보다가 숨을 멎게 만드는 한 이름에 시선이 멈췄다. 김민지, 17세의 비고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법 집행기관 내 도덕적 사건에 대한 대중의 감정 및 인식 통제를 위한 시뮬레이션 대상자로 선정됨. 그는 검은 잉크로 쓰인 아랫부분을 다시 읽었다. 여론 조작을 위한 사회 실험, 정치적 안정을 위해 경찰 조직 내 도덕적 부패 사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 그 문장은 한밤중에 내리치는 번개처럼 그의 머리에 박혔다. 최우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겨 지휘 계통과 고위 관리들의 서명이 포함된 프로젝트의 전체 구조도를 발견했다. 그의 손은 문서 가장 아래 부분에서 한 이름을 발견했을 때 떨렸다. 이강연 치안감은 숨이 가빠지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민지 사건의 영웅으로 불렸던 인물이 사실은 모든 것의 배후 조종자였다는 것이다. 그 소녀를 구했다고 칭송받던 사람이 사실은 그녀를 희생양으로 만든 모든 게임을 창조한 장본인이었다. 그가 그동안 정의의 기관이라고 믿었던 세상이 갑자기 가짜처럼 느껴졌다. 차가운 땀이 최우진의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렸다. 그는 서둘러 서류를 닫고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처럼 문을 쳐다보았다. 기록실 밖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재킷 안에 집어넣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그는 방금 진실을 발견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사망 증명서에 서명한 것인가? 그가 방을 나와 문을 닫았을 때 천장 구석에 작은 감시 카메라가 붉게 깜빡였다. 멀리 떨어진 다른 방에서 누군가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 녹화 영상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이제 감시 대상자 시그마, 누출 가능성이라는 글씨 아래 최우진이라는 이름이 새로운 목록에 나타났다. 그날 밤 병원 위의 하늘은 잿빛으로 보였다. 희미한 불빛이 켜진 그녀의 방 안에서
민지는 습기로 뿌옇게 된 창유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몸은 아직 약했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고 맴돌았다. 저 밖에서는 정원등 불빛 아래 한 남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짧은 은발머리, 꼿꼿한 자세. 그 모습은 이강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전날의 구원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공허하고 차가웠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며 휴대폰에 대고 말했다. 그는 민지 쪽을 보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얇은 유리창을 뚫고 선명하게 들려왔다. 대상자 김민지는 안정됐다. 다음 단계를 준비해. 민지는 얼어붙었다. 손은 반사적으로 이불을 움켜쥐었다. 몸이 떨렸다. 대상자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리며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강현의 그림자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은 깜빡이는 정원등 불빛 뒤로 사라졌다. 그 밤의 정적 속에서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그녀는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배를 감싸 안았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도대체 무슨 계획인 거죠? 그녀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모니터 기계가 더 어두운 무언가를 향해 시간을 재는 듯 조용히 울릴 뿐이었다. 방 안의 불이 갑자기 한 번, 두 번 깜빡이더니 마침내 다시 안정되었다. 민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간호사도 없었고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그녀는 침대 옆에 호출벨을 누르려 했지만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다.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 발걸음은 무겁고 규칙적이어서 민지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문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불이 다시 더 빠르게 깜빡였고 전기가 튀는 소리가 나지막이 들렸다. 몇 초 후 방 전체가 갑자기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다. 병원 보안 통제실에서는 민지의 방을 보여주던 CCTV 화면들이 하나둘씩 꺼졌다. 근무 중이던 운영자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모니터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꺼지기 전 주 모니터 화면에 한 문장이 나타났다. 검은 배경 위에 하얀 글씨로 쓰여 있었다. 프로젝트 시그마 2단계 시작. 그 후 화면은 완벽한 검은색으로 변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세차게 불어 이제 텅 비어버린 민지의 병실 창문 커튼을 흔들었다. 소리도 없고 그림자도 없었다. 오직 거대한 질문을 남기는 정적만이 흘렀다. 민지는